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한국교회 그동안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언론에 비춰졌는지를 주요한 중앙 일간지 4개사의 기사를 분석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이제 설문조사 결과 잠깐만 보시면은요. 아까 지용근 대표님께서 많은 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이번 연구의 이제 요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언론에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일부분의 억울함,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좀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좀 문항을 넣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와 그리고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런 목회자나 개신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비율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에 비친 그런 개신교의 모습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개신교인들은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교회 방역 활동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실제 방역 당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만나더라도 일단 전제를 깔고 가는 것들은 교회 참 열심히 방역 활동 잘했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언론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 통계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 다수가 이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특히 저는 좀 이번에 설문조사를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자들이 과연 본인들 스스로 그런 비판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도 언론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에도 좀 이런 비판적인 프레임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요. 많은 이제 응답들이 그런 개신교인들의 행실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리고 이기주의, 그런 것들을 좀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저희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그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선 그러면 그 언론들은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조사 이제 3개의 그 연구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한국교회 코로나19 관련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형식적인 프레임은 무엇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코로나19 관련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내용적 프레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가 악화된 이유,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사회 소통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국교회에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떻게 좀 진행했냐,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4대 일간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경향의 그 두 개의 언론사,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그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2개 언론사를 해서 4개 언론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 기간은 코로나 이제가 이제 감염자가 발생될 때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그 1년간 기사를 좀 분석을 했고요. 자료 수집은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비카인즈에서 키워드를 코로나19 교회 그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800건이 넘었는데요. 1차로 이제 전체 기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비중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관계 없는 기사들도 검색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총 466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기사 내용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들은 이제 어떻게 좀 분류를 했냐면 일단 형식적으로는요. 이제 분석적으로는 이제 요 이목을 좀 구분을 했는데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그다음에 기획 특집 기사, 그다음에 인터뷰, 해설, 그다음에 사설 칼럼 논평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예,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기자님도 잘 아실 테니까 예,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식적 그다음에 내용적 프레임들을 좀 구분을 할 텐데요. 일단 형식적인 프레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사건 중심 프레임, 그리고 주제 중심 프레임, 그다음에 사건 주제가 혼합된 사건 중심 혼합 프레임 세 가지 이제 프레임으로 좀 나눴고요. 사건 중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라든지 인터뷰 등이 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제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해설, 사설, 칼럼, 논평 등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주제 혼합 프레임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특집 등이 주로 해당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상위 프레임이니까 하위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프레임은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사회적 프레임, 그리고 위기대처 프레임, 그다음에 책임주체 프레임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상위 프레임의 하위에 하위 프레임으로 나눠서 사회적 프레임 하위로는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그다음에 도덕적 평가 프레임, 그다음에 이해갈등 프레임,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문제 프레임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눴고요. 그리고 위기대처 프레임으로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그리고 팬데믹 경고 우려 프레임, 그다음에 개선점 대안 제시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주체 프레임은 이번에 이제 책임은 우리 교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규칙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하위 프레임 8개로 해서 그렇게 좀 나눠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언론 관련된 이제 기사 분석이나 그런 것들 이제 논문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내용 분석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된 그런 인간의 의사 활동이 말하는 이제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그런 문화적 맥락, 그다음에 시간, 언어 등의 요소로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이 방법은 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인상적인 판단보다는 이제 수정 용어를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내용 분석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각 프레임별로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놓긴 하지만 실제 이제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하고 또 분류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추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언론 분석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월별 보도 건수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가 발생이 된 거는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월, 3월, 4월에서 쭉 들어가는데 2월, 3월 달에는 이제 발생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그 감염이 된 부분들을 처음 겪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그 기사 가운데 이제 8월 달 가면은 이제 뭐 아까 앞에 연구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8.15 광복절 집회가 상당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월, 3월, 그다음에 8월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 안에 신천지 기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 이제 31번 이제 감염자 나오면서 신천지를 교회로 내용을 보면은 신천지 기사인데 제목들을 교회로 이렇게 뽑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월, 3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8월 달 높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좀 기사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들은 2, 3월에는 조선일보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사 유형을 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를 막 쫓아가기 바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속보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는 좀 이제 비교되게 이제 시사 칼럼 논평 기사가 조선일보 대비 좀 몇 건들이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비슷한 기사량과 이제 분포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테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획 특집 기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사 칼럼 논평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다시 뒤에서 좀 내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에서 형식적 프레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지 그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언론사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사건을 많이 쫓아가서 현재 있는 속보 중심, 그다음에 브리핑 자료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건 중심 프레임으로 많은 이제 기사들을 좀 달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부분 언론사들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할 것 없이 일단 현재 그 추세를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 중심 프레임으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좀 비교했었을 때 진보 언론 쪽에서는 좀 이제 주제 중심 프레임을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건 주제 혼합, 그래서 좀 기획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석된 기사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설 칼럼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조금 그 비교되는 그런 좀 특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분석, 이제 연구 문제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적 분석으로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상위 프레임을 일단 보자면은 조선일보, 이제 동아일보, 이제 한겨레 신문 이제 각각 보듯이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주체 프레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곳이 이제 책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감염이 발생되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다음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보다는 기사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프레임, 위기 대처 프레임이 좀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반대로 책임 조치 프레임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조금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책임 주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보 언론들이 보수 언론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하위 프레임 좀 보시면은요. 하위 프레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이제 하위 프레임으로 이제 나눠서 그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경고, 이제 그다음에 개선점 대안, 그다음에 귀책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8.15 이후 이제 갈수록 이제 이해 갈등 프레임, 그래서 교회가 일부 교회가 이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강화된 모습들을 좀 기사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한겨레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개선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면 예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좀 개선점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설이라든지 논설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기사를 좀 다뤄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제 사회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직에 계신 이제 종교 전문 기자분 세 분을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질문지까지 제가 다 넣어놨는데요. 그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제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풀 텍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보도 방식이나 내용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발 코로나 감염 보도는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가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보도하였다고 보여진다. 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언론은 비판적인 프레임을 토대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신교가 최대 종교로서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개신교가 더 투명하고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교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좀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도덕성과 그리고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설문조사 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목회자의 발언, 태도 그런 부분에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달라.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신앙적인 삶으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좀 제안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분들도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구실은 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더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한국 교회를 취재하시고 그동안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그리고 많이 꼽아주셨던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구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계속 요청을 한다. 그리고 우리 조사께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는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그런 신뢰도는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셨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방식들을 이제 시대에 맞는 방식들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사회적 신뢰 회복은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요 결과들을 보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좀 언어를 해서 이용을 해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회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인식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이제 기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보도자료 많이 계속 받아서 기사 많이 이제 올려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제가 받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대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다 손을 거치는데 이제 바빠서 거치지 못하고 그냥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일반 언론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야,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용어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친절한 언어로 좀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의 주체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기자님들께서도 이제 지적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 종교 담당 전문 기자들은 그래도 많이 한국교회 미담들을 발굴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제 요때를 면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백광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계속 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다 이제 이 언론에 대한 이제 위기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또 돌파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조급함들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들은 계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언론을 우리가 선교적인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컨트롤을 하고 또 사회와 소통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 포럼도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은 좀 하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제 산발적으로 다양한 다른 목소리 물론 이게 한국교회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좀 전략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기자님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한국교회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반 언론이 또 그게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고선 거기서 또 취재원도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겠지만 우리의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 일반 시민 대중들한테 알리는 부분들까지 이게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계 언론들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그다음에 이 진실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 나가고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